지금.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요, 2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라는 것은요, 문장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문장제 문제들, 활용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통 마지막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중간에 숨겨둘 수도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는데, 미지수 우리가 잘 사용하는 미지수가 x죠. 그래서 미지수 x로 두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x로 두지 않고 x를 무엇인가 뒀을 때 그것이 다르면 다른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x를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무엇을 x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x를 가지고, 즉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수량 사이의 관계들을 파악해서 우리는 식을 세워야 해요. 특별히 우리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식을 푼다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구한다는 얘기죠. 네. 해 또는 근을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솔루션, 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2차 방정식 풀면서도 선생님이 이게 all okay니? 라고 물었었죠. 이게 다 가능하니? 라고 물었었죠.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문제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뜻에 맞게 답을 하지 않으시면 그 문제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 활용은 첫 번째, x를 무엇으로 뒀는지, 두 번째, x에 관한 식을 제대로 썼는지, 세 번째,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정확하게 구했는지, 네 번째, 문제에 맞게 대답을 했는지 이 네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매스2는 거의 대부분이 활용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정확하게 지켜서 풀이를 적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볼 겁니다. 자,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예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일 때 두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문제 파악을 해서 x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무엇을 x라고 할까요? 작은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자연수 중에 작은 수, 이것을 우리는 x라고 둬야겠습니다. 자,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머릿속에서 큰 수도 뭐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둘 수 있죠? 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x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식을 만들기 전에 문제를 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아주 짧아서 그런데요. 아주 긴 문장들이 있을 때 이 문장들 중에서 어떤 말이 식을 만들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지만 국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식을 만들 수 있는 근거에다가 언더라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네.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13이라는 이 말에 언더라인 하시고요. 이 말 가지고 식을 세우셔야 하죠. 자, 식 세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x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제곱의 합이 얼마다? 네, 113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식 세우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식을 풀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x제곱과 여기에서 x제곱 나와서요. 2x의 제곱요. 그 다음에 플러스 D에서 2x 나오고요. 플러스 1이 113이 되겠습니다. 113을 이항할게요. 자,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12가 되겠고 이꼴 제로죠. 자, x제곱 앞에 개수 2가 아주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2로 나누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6이 꼴 제로가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possible, impossible. possible이죠. 7, 8. 마이너스 걸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8 이꼬르 제로가 되고요. 솔루션 x는 7 또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까? No. 누구만 가능하죠? 7만 가능합니다. 왜요?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수 x는 자연수이므로 7이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모두 써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최소 필수예요. 이 내용들이 없으면 감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넘치게 쓰는 건 괜찮아요. 틀린 말이 아니면요. 그렇지만 이 말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서술형을 쓸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매스투어를 여러분들이 풀이를 쓸 때도 그렇고요. 이 네 단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이 아니면요. 푸는 시간을 먼저 준 후에 선생님의 답과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혼자 먼저 1, 2, 3, 4단계를 거쳐서 한번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이랑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2배를 하였더니 제곱한 수보다 35 작았다. 원래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을 x로 둘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친구는 원래의 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자연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자연수로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세우기 전에 문장에서 어떤 말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언더라인 하라고 하였죠. 자, 그러면 언더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에 언더라인 해야 될까요? 네,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2배 했대요. 2배를 하였더니 제곱한 수보다 35보다 작았다 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x를 제곱해야 되는데 2배 했더니 제곱했는 수보다 작았대요. 얼마만큼요? 35만큼 작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작으면 작은 데에 35를 더해줘도 되고요. 큰 데에 35를 빼줘도 되죠. 어떻게 할까요? 저는 큰 것에서 35를 빼서 같다라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어떤 친구들은 2x 플러스 3y가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두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x를 우변으로 넘겨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가 0이 되겠습니다. 자, possible, impossible. 자, 5, 7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ossible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7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x는 마이너스 5 또는 얼마입니까? 네, 7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둘 다 오케이가 됩니까? 아니죠. 왜요?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자연수는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1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있어서 바로 플레이가 되겠지만 잠시 스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적은 후에 선생님 영상이랑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한 것은 세 자연수의 합이라서 모르는 게 세 자연수의 합이구나 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 자연수의 합을요 x로 두는 순간 자, 이거 앞에 문제에서 보면 자,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가운데 수 나누어 놨는데요. 이것을 뭉쳐버리면 아마 이걸 취급하기가 좀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x라고 둬야 하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세 수 중에 한 수로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누구를 x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는 순간 가운데 수는 x 플러스 1,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계산할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편리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작은 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작은 수는 x-1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수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도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플러스 2나 플러스 3이나 이런 숫자들이 곱해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 1을 곱하는 게 우리가 계산할 때 좀 더 간단하죠. 그래서 가운데 수를 대부분 x라고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뒀고요. 자, x라고 뒀으니까 이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말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언더라인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은 가운데 수의 20배보다 37만큼 작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가장 큰 수 x 플러스 1과 가장 작은 수 x 마이너스 2를 곱한 곱은 가운데 수 x의 2배, 20배를 한 것보다 37만큼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다라고 얘기하면 작은 쪽에다 37을 더해서 같다라고 만들던지 아니면 큰 것에서 37을 더해서 같다라고 만드시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작은 수에다가 37을 더해서 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풀어야겠죠? 풀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차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겠네요. x제곱 20x는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20x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7까지 더하시면 36은 0이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possible, impossible. 네, possible이죠. 28. 그 다음 마이너스 걸면 돼요. 그래서 x-2, x-18 이꼬르 제로입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2 또는 18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둘 다 가능합니까? 아니죠. 누구만 가능해요? 네, 18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수가 18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 맞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운데 수가 18이고 그 다음에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17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19라서 그것들을 다 더한 합은 얼마다? 네, 5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용 문제인데 도형 활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파트에서 도움자료집에서 선생님이 다루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뒤편에 도형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는 거 싫어하는데요. 유일하게 내는 숙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 때 선생님 정답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의 도형 활용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 6이고 세로 길이가 5이고 그런 다음에 늘려서 블라블라블라 56이고 블라블라블라 몇 센치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도형 문제들은요. 글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도형을 직접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상을 스탑하시고요. 도형에서 말하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결을 하신 후에 선생님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만약에 그렸으면 이렇게 그렸겠죠? 가로가 6이고 세로가 5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됐을 겁니다. 이게 6이고요. 이게 5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였고요. 그 다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어요. 늘리라고 하니까 자꾸 오른쪽만 늘리길래 선생님은 왼쪽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늘릴 수도 있죠.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요렇게 늘려도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똑같이 늘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요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늘렸을 때 오렌지색으로 늘어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에서 나타낸 것을요, 그림으로 다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활용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x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x라고 해야 되죠? 가로로 세로로 똑같이 늘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늘린 길이를 x라고 하고요.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식을 세워야 하는데요. 식을 세우기 전에 x를 결정하셨으면 그림에도 그 x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식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말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죠? 네, 가로 세로를 똑같이 늘려서 넓이가 56제곱센티미터야 라는 얘기 가지고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늘어난 오렌지색의 직사각형 넓이가 56이래요. 가로는 어떻게 됐나요? 네, 원래 6 있었는데 x만큼 늘었고요. 일단 세로는 5 있었는데 x만큼 늘어서 5 플러스 x죠. 그래서 곱해서 넓이가 얼마요? 56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2단계 식으로 세우는 건 끝났고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5x 6x 플러스 11x 30이고요.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6이 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possible, impossible. possible이죠. 그래서 2, 13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3 이꼬르 0이 되죠.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길이는 양수만 가능해서요. x 값은 2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늘린 길이는 2cm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 거의 대부분을 해결하도록 선생님이 문제도 풀어주고 도움자료도 취급하고 책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숙제를 거의 내지 않지만 이것은 HW? 뭐죠? homework. 예. 숙제로 좀 내겠습니다. 왜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본인이 정확하게 적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내용들 34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런 다음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됐을 때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여기 2-1이라고 한 여기에 x 값은 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굵게 나오냐? 자, 펜을 좀 얇게 고치고요. 여기 x 앞에다 양수의 값은 이라고 고쳐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쳐서 제대로 풀어놓고 선생님이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의 활용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쌤 영상을 잠시 스탑하시고요. 1번, 2번, 3번을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정확하게 서술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쓰는 연습을 한 후에 선생님 것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세 연속하는 짝수가 있고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세 짝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궁금한 건 세 짝수의 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x라고 두면요. 상당히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세 짝수의 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문제 속에서 나오는 곳에서 x를 정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을 때 우리가 가운데 수를 x로 둔 것처럼 얘도 세 짝수 중에서 가운데 짝수를 x라고 두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x를 가운데 짝수라고 한번 둬볼게요. 자, 가운데 짝수를 x라고 두는 바람에 가장 작은 짝수는 머릿속으로 x-2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짝수는 뭐가 되죠? 네, x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x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 식을 세워야겠는데요. 어떤 말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언더라인 하셔야 되죠. 네,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갖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가장 큰 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머지 다른 두 수 x제곱과 x-2의 제곱에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웠으니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서 바로 풀어줄게요. 자, 우변에 x제곱이 있고요. 좌변에 x제곱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4x 있고요. 앞쪽에 좌변에서 4x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좌변도 플러스 4가 있어서 이항하시면 0이 되면서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possible, impossible. possible이죠. 자, 그래서 자 인수분해가 돼서 x-8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값은 0 또는 뭐죠? 8입니다. 자, 그런데 연속하는 세 짝수 중에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뒀어요. 그리고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아니죠. 0은 안 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8만 됩니다. 따라서 네, 가운데 수가 8이고 가장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세 짝수의 합이니까 가운데 짝수는 8이고 가장 작은 짝수는 2를 뺀 6이고 그다음 가장 큰 짝수는 2를 더한 10입니다. 이것들을 다 더한 합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합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 중에서 도형 문제가 되겠는데요. 도형 문제가 나오면 도형부터 그리고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아주 친절하죠. 도형까지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스탑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본인이 했던 내용들, 4단계까지 적었던 내용들을 다 쓰신 후에 선생님하고 비교하시는 용으로 이 영상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했던 것과 함께 쓴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통 제일 마지막에 모르는 것을 묻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자, 모르는 걸 x라고 했을 때 처음 종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종이의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세로 길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위에서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5cm만큼 더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세로는 가로보다 5만큼 짧으니까 x-5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x를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에다가 이 x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종이의 가로 길이는 여기에서 이까지죠. 이것을 x라고 뒀습니다. 다음 세로 길이는 우리가 가로를 x라고 두면서 세로 길이는 이것이 x-5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지금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언더라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퉁이를 잘라낸 요 종이로 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600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언더라인 하시고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한다 라고 얘기했냐면 직육면체를 만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쟤를 접었을 때 이런 직육면체가 나오겠죠. 이런 직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가로를 A라고 했을 때, 자, 그림에서 A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A는 지금 X에서 4를 뺐기 때문에 X-8이라고 쓸 수 있죠. 자, X-8을 A 자리에 여기 지금 직육면체 접었는 곳에 가로다라고 해서 X-8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세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세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이 세로를 B라고 했을 때, 자, 이 전개도에서 B는 여기가 B가 되죠. 자, B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전체 세로 x-5에서 4를 뺀 거니까 8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B는 x-1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도 x-13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퉁이 부분의 자른 부분이 높이가 되면서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부피가 60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자, 가로 x-8 곱하기 세로 x-13 곱하기 4를 하면 그것이 부피 60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양쪽에 4로 나누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x-8 곱하기 x-13은 4로 나누어 주시면 150이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21x요. 그 다음 플러스 8 곱하기 13을 하시면 네, 104죠. 자, 104인데 자, 150이 넘어와서 이항이 되면 그 값은 얼마가 되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46 이꼴 제로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possible, impossible. possible이죠. 23 곱하기 2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하면 x 마이너스 23 곱하기 x 플러스 2 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는요, 길이에요. 자, 그래서 x는 양수만 가능하죠. 그래서 x는 23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맞게 단위까지 적는다면 가로의 길이, 처음에 가로의 길이는 23cm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영상을 잠시 스탑하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후에 선생님과 영상으로 비교하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뭐가 궁금하냐고요. 그것을 x라고 두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예, x는 뭐죠? 맞습니다. 달 표면에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던진 물체가 달 표면에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표면에 떨어지는 시간이요. 근데 시간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자, 이것이 1단계고요. 2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x를 가지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언더라인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되게 고마운 문제입니다. 뭐라고 해줬냐면 초당 높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좀 빠졌습니다. 교과서에는 24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x가 빠졌네요. 이 x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달 표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냐라고 얘기했어요. 달 표면이라는 것은 높이가 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 표면의 높이 0이 되는 때에 시간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시간당 높이는 0.8x 제곱 플러스 24x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니? 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 소수가 있어서 곱하기 10을 해줄 수가 있겠죠? 10을 해주면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240x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이 아주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0x는 0이 되겠죠. possible, impossible, possible이죠. 그래서 x를 끄집어내고 x 마이너스 30이 0입니다. 자, 그래서 x값은 0 또는 30이 되겠습니다. 이거 둘 다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0초라는 건데 0초는 안 던진 거예요. 근데 가지고 달 표면에 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0초에는 아예 던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던진 후에 던져가지고 이제 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30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